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ABO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직학의사회 교정학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드라 교정 보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전문의가 일정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냥 수련을 받았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수련을 밟고 나서 일정 당연히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면 누구나 치고 일단 일반적인 과정에서 수련을 받고 나면 그 시험에 탈락하는 분들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수련을 받았으면 전문의가 되는 걸로 봐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련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많은 시간적인, 열정적인, 금액적인 그 투자가 있었는데 이거에 더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있고 이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수련 마치기 1년보다 훨씬 전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27과목의 전공 과목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서 1차 시험 하루 종일 쳐요. 오전에 9시 정도에 시험을 시작하면 4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담으로 토할 뻔했어요. 나중에는 시험을 컴퓨터를 그 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룸에서 나올 수 없고 센터에서 나올 수 없고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서 뭘 먹을 수 있고 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9시부터 뭐 오후에 4시 정도까지 4시에 끝난 거는 기억해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동안 컴퓨터를 보면서 문제를 봤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시험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 시험 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공부도 힘드는데 시험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1차를 패스를 하죠. 그럼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이 주어져요. 오랄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랄 테스트인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모든 베이직 사이언스와 임상적인 과목을 다 물어본다. 시험을 친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쓸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지선다를 고를 수 있는 거고 2차 시험은 슬라이드나 그런 거 자료를 보여주고 교수들 앞에 서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언어적으로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훨씬 더 걱정이 돼서 내용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미국에 가기 전부터 10년 정도 기원을 하면서 이제 교정 환자를 봤었고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적인 거를 당연히 많이 배웠지만 기본을 모르는 상태가 전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질문의 뭐 난이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미국에 오면서 이걸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트리키한 질문이 나왔을 때 과연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뭐 교수가 아니라고 날카로운 질문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했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자기가 그 이제 그 수련 기간 동안 했던 케이스를 미리 제출해서 검사를 다 받고 그날은 와서 그 이제 케이스 모델이 있으면 모든 거기에 관련 차트, 엑스레이, 모든 진단 자료, 그 치료한 자료 모두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설명을 듣고 역시 지적질을 하면 잘 답변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서 했는데 이게 전국에 미국 전국에 있는 25% 교정의사의 25%가 근데 이 자격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교정의사로서 교정과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아무리 못해도 뭐 파트타임 패컬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가르치겠다 해도 ABO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티칭할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야 될 것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뭐 모든 면에서 젊은 사람 20대 중반 후반 20대 후반이에요. 초반 아니고 이 대부분이 20대 후반 사람 나이가 많다는 사람들이 30대 초반인데 제가 40대에 미국을 갔기 때문에 걔들이랑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리겠죠. 걔들은 이렇게 읽으면 나는 그게 이제 거의 한 10배는 가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모르는 단어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찾아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내가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맞는가를 또 확인해봐야지 직성이 풀리고 이러니까 뭐 10배쯤 걸렸겠죠. 과정에서 그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이 좀 모자랐고 거기다 이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휴식 없이 그냥 브레이크 타임 없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걸 3년 동안 언어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려움은 임상적인 부분이나 어떤 치과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쉬웠고 항상 언어가 이제 충분히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습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쓸 수 있고 클리닉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벗어나면 또 모르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여기까지 6층에서만 쓸 수 있는 언어, 영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언어적인 부분이
저는 거기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임플란트 프로그램이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에도 1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뭐 내가 보통 한 해 한 명 정도는 있으니까 꾸준하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구사하는 영어에 비해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쨌든 언어적인 부분이 항상 더 필요하고 이거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환자하고 의사소통할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언어적인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무조건 유리한 건데 그 정작 언어를 공부할 시간 없는 거예요. 나는 교정을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언어는 저절로 잘해야 되고 교정은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최고가 될 거라고 목표를 거기에 에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 습득하자 점수 시험 점수든 언어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학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서점 가서 뭐 바스 앤 노블스 가고 책 사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 혼자.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레지던트 할 때도 제가 이제 2-3년 동안 공부를 한 게 레지던트 수련만 한 게 아니고 연구를 동시에 하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면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을 동반한 어떤 연구 논문인데 그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내 환자는 또 환자대로 보고 환자의 살라이바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을 채취를 해서 그걸 샘플로 갖고 만들어서 그 샘플을 재빨리 10층에 있는 마이너스 70도짜리 냉동고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들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워낙 거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 그래서 6층에서 10층까지 계단을 힐을 신거든요. 클리닉에서는 힐을 안 신을 수가 없죠. 우리는 키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반드시 힐을 신고 있는데 그 힐을 신고 가운을 입고 6층에서 10층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 샘플은 그 이제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추가적인 그 연구를 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환자 클리닉에서 보고 그다음에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논문도 더 많이 읽었어야 됐고 또 논문을 직접 써야 됐고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수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논문 지도 교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도 가면 없거나 클리닉에 있거나 다른 연구실에 있거나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낮 시간에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휴식을 즐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지금은 커피 맛을 즐기면서 마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우리 그 카페테리아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스타벅스를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이제 자주 먹고 그랬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하루에 많게는 7잔, 8잔까지 마셨어요. 왜 커피를 마시냐면 커피가 좋아서가 아니고 잠을 깨기 위해서. 내 커피를 물처럼 들이키면서 정신줄 놓지 않게 최선을 다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클리닉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3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동시에 포닥을 했는데 그 포스트 닥터럴 서티피케이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 주로 가서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실에서 이제 2년도 되고 3년을 썩으면서 거기서 계속 실험과 연구를 해서 포닥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오면 주로 인용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기초과학은 더 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박사학위를 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의 많은 노력을 정말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능력은 안 되는데 정말 노력만으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포스트닥터럴 서티피케이트가 여기 있죠, 그죠? 이거는 정말 제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임상이로서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고 싶었고 또 했고 또 저거를 가지고 사이토카인이에요. 제가 연구를 한 주제가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을 인체에서 채취를 해서 샘플링을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걔가 연구소에 갔다가 오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을 채취하기까지 환자 약속, 환자의 상태를 컨트롤해야 되고 환자의 진료 프로세스를 컨트롤해야 되고 샘플을 컨트롤해야 되고 하여튼 거기에 관한 보고서는 계속 써야 되고 논문을 읽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능력은 안 되는데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없는 능력을 짜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 자체가 빨리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가 충분한 그 주어진 시간에 자기 의사를 전달해서 자기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더 하고 뉴욕에서는 더 합니다. 뉴욕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베일러 있을 때 하고 이 NYU 있을 때 말의 속도가 2배로 빨랐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고 싹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환자 약속이 어떻게 됐냐? 내가 지금 환자 이거 준비했는데 이건 잘 되고 있냐? 뭐 교수한테도 이거 이만큼 썼는데 언제 니를 만나서 보여줄 수 있냐? 이거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나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빨리 전달을 해서 아무도 인내심 갖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을 한국말의 어떤 속도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몇 번 그 처음에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용감하게 하다가 몇 번은 약간의 이제 그게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자기가 얻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영어를 좀 못하기는 하지 이러면서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위축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덜 표현하게 되고 덜 요구하게 되고 덜 소통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아무도 딴 사람이 나서서 찾아주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원하는 걸 결국에 못 얻게 돼. 가졌던 것도 잃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인종차별이든 언어의 차별이든 문화적인 차이성에서 오는 어떤 오해든 그런 건 어디나 있는 부분이고 그건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네이처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걸 우리는 벌써 알고 있고 우리는 아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그 사람과 효과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기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답이 나와. 자기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세 번 얘기하고 뭐 말 천천히 한다고 안 되면 뭐 적어서 가서 읽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자기가 필요한 걸 얻으면 그만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이해를 시키면 그만이고 또 그 사람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비싼 학비를 내고 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걸 다 찾아줄 거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착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별이 있든 말든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공부를 하러 갔고 수련을 받으러 갔고 그 사람 좋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요. 정말 무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디나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좀 무리한 사람들, 버거운 사람들을 피하고 괜찮은 사람들, 나이스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친구도 만들고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충분히 배우고 일반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내보다 잘하는 게 한 개 이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자존심 안 세우고 다 배웠어요. 영어도 걔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아까 이 단어가 무슨 말이야 이러면 정말 이 단어도 모르냐? 라는 그런 눈으로 내를 잠시 쳐다보지만 잠시 이제 자기 진정하고 자기 설명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필요한 언어적인 어떤 지식,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을 충분히 해서 내 스스로가 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차별, 글쎄요. 뭐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밖에 어렵잖아요. 우리는 뭐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게임이잖아. 어차피 이게 출발선이 다 우린 뒤에서 출발하고 밑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수는 없잖아.